오디오북 챕터 1. 꿈의 본질, 왜 우리는 꿈을 꾸는가? 꿈은 우리가 잠든 동안 뇌가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뇌의 활동만으로 꿈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대 문명부터 현대 심리학까지 꿈은 항상 인간에게 미스터리이자 영감을 주는 주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꿈이 신들의 메시지라고 믿었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꿈을 영혼이 진리를 접하는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 속에 억눌린 욕망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꿈은 단순한 뇌의 활동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는 열쇠일까요? 현대 과학에서는 꿈을 REM 빠른 안구 운동, 수면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활발히 작동하며 우리가 경험한 정보와 감정을 처리하고 정리합니다. 과학자들은 꿈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고 추측합니다. 기억 정리. 하루 동안 우리가 경험한 정보와 감정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꿈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꿈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감정 처리. 꿈은 우리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꿈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상징적 언어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지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단순히 물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 압박감이나 통제력을 잃는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무시했던 감정과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융 심리학에서 꿈은 단순히 억눌린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꿈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해결책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꿈이 현실과 연결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일종의 꿈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꿈도 우리의 내면이 만들어낸 또 다른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꿈은 단순히 수면 중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꿈에서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꿈에서 주기율표를 완성하는 방법을 보았다고 합니다. 메리 셸리는 꿈에서 영감을 얻어 을 썼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꿈에서 얻은 영감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꿈은 단순한 상상의 나라를 넘어 우리의 현실과 창의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왜 꿈을 꾸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꿈이 우리의 내면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 잊고 있었던 감정과 목표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꿈을 단순히 흥미로운 경험으로 넘기지 말고 그것을 탐구하고 기록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디오북 챕터. 이 꿈과 무의식, 잠재의식의 메시지를 읽다. 심리학자 칼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창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의 꿈이 단순히 억눌린 욕망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꿈은 우리의 내면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이자 우리 삶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힌트를 제공한다고 말했죠. 프로이트는 꿈을 소원의 충족으로 보았지만 융은 좀 더 다층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꿈은 단순히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이 스스로를 치유하거나 균형을 찾으려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물에 빠지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단순히 익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은 언어가 아닌 상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물, 감정의 흐름이나 무의식의 깊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잔잔하면 안정된 감정을 나타내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는 불안정하거나 억눌린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 우리의 마음이나 자아를 상징합니다.
깨끗하고 밝은 집은 안정된 심리 상태를, 어둡고 허물어진 집은 내면의 불안이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길, 삶의 방향이나 선택을 상징하며 길이 막히거나 복잡하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개인의 경험과 연관되어 해석되어야 하며 꿈을 해석할 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형은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꿈, 일상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혼합된 꿈으로 단순히 뇌가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꿈, 특정 상황이나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반복되는 꿈은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문제나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악몽, 억눌린 공포나 스트레스가 무의식에서 표출된 것으로 우리의 심리적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꿈, 미래에 대한 힌트나 내면의 직관을 반영하는 경우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잠재의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꿈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꿈 일기 쓰기. 꿈을 기억하고 분석하기 위해 꿈이 생생할 때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꿈에서 본 장면, 느낀 감정, 상징 등을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 집중하기. 꿈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파악하세요. 꿈은 종종 우리가 억눌렀던 감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상징 해석하기. 꿈속의 상징과 그 의미를 스스로 탐구하세요. 각 상징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반복되는 패턴 찾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이나 테마를 주목하세요. 이는 무의식이 전달하려는 중요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다리를 건너는 꿈을 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가 이 꿈을 분석했을 때, 이는 그녀가 자신의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자신감 부족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꿈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정감을 찾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꿈은 단순히 우리가 잠든 동안의 무작위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꿈은 우리가 무시했던 감정, 억눌린 욕구, 혹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꿈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진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오는 메시지입니다. 무의식은 말 대신 상징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며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스쳐가는 경험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귀중한 메시지임을 기억해 보세요. 꿈은 당신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 챕터 3. 창의력과 꿈. 꿈이 현실에 미치는 창조적 영향. 창의력은 우리가 기존의 경험과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능력입니다. 꿈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의 뇌는 기존의 논리적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과 이미지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REM 수면과 창의성. 과학자들은 꿈이 주로 발생하는 REM 빠른 안구 운동, 수면 단계가 창의력 증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REM 수면 동안 뇌는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며 이러한 과정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꿈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꿈에서 비롯된 유명한 창조적 발견과 발명 사례를 살펴볼까요? 드미트리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화학자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다가 꿈에서 원소들이 정렬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영감은 화학의 기초를 바꾸는 혁신적인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메리 셸리의 작가 메리 셸리는
꿈에서 괴물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이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고전 문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엘리어스 하우의 재봉틀. 하우는 재봉틀 바늘의 독특한 디자인을 꿈에서 얻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창과 같은 바늘 끝에 구멍이 있는 이미지를 보았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여 재봉틀을 발명했습니다. 이처럼 꿈은 단순히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꿈을 통해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꿈은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를 넘어 무의식적인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꿈을 창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꿈 일기 쓰기.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꿈에서 본 장면이나 느꼈던 감정을 기록하세요. 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반복적으로 기억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 던지기. 잠들기 전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무의식에 던지면 꿈에서 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꿈 시각화. 꿈에서 떠오른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명상을 통해 다시 떠올려 보세요. 시각화는 꿈의 메시지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과학적으로 꿈이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 꿈은 우리의 뇌가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연결을 만들게끔 돕는 역할을 합니다. 꿈속에서 우리의 뇌는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이는 깨어있는 동안 떠올릴 수 없었던 창의적인 영감을 제공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꿈을 꾸는 동안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네트워크는 우리 뇌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깨어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꿈이 창의력의 강력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모든 꿈이 창의적인 영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도 존재합니다. 꿈이 너무 혼란스럽거나 추상적일 수 있어 구체적인 통찰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꿈에서 받은 메시지가 실제로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꿈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꿈을 창의력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통해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와 예술가, 꿈속 이미지를 작품으로 표현하거나 등장한 이야기를 소설로 발전시키는 경우, 기업가와 발명가, 제품 개발 과정에서 꿈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한 사례. 여러분도 오늘부터 꿈을 창의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상기시키고 꿈을 기억하기 위해 꿈일기를 준비하세요. 깨어난 후 꿈속의 상징과 감정을 해석하며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꿈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작동하는 창의력의 비밀 기지입니다. 꿈은 현실의 제약을 넘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줍니다. 꿈속에서 얻은 영감을 활용하면 우리는 더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꿈은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져다 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디오북 챕터, 내 자각몽 꿈을 통제하는 기술, 자각몽 루시드 드림이란 꿈을 꾸는 동안 스스로 꿈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 꿈과는 다르게 자각몽에서는 스스로의 의식을 가지고 꿈속의 환경을 탐험하거나 원하는 대로 꿈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각몽 속에서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하거나 평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경험을 넘어 자각몽은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각몽이 발생하는 과정은 주로 REM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 뇌는 매우 활발하게 작동하며 꿈의 내용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꿈과 달리
자각몽에서는 우리의 파와카와테 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의식적 사고와 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자각몽 상태에서 꿈을 자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학적으로 자각몽은 현실과 꿈 사이의 독특한 상태로 우리의 의식이 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각몽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인식 능력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자각몽은 단순히 재미있는 경험을 넘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유용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자각몽에서는 현실에서 벗어난 관점으로 문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 작가, 발명가들이 자각몽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은 사례는 많습니다. 공포와 불안 극복,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자각몽을 활용하면 두려움의 원인을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스스로 상황을 바꾸거나 불안을 통제하는 연습을 통해 현실에서도 더 강인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술 연습. 연구에 따르면 자각몽 속에서 운동 기술이나 연설을 연습하면 실제로 성과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뇌는 꿈속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각몽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자각몽을 시도하기 위한 단계별 방법입니다. 꿈 일기 쓰기. 꿈을 기억하고 자각몽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의 장면, 등장인물, 감정 등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는 꿈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꿈속 패턴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현실 점검, 리얼리티 체크. 하루 동안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 꿈일까, 현실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연습을 하세요. 손을 들여다보거나 시계를 확인하고 시간이 변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꿈속에서도 반복되며 꿈을 자각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MILD 기법, Mnemonic Induction of Lucid Dreams. 잠들기 전 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를 스스로에게 반복하세요. 이는 무의식적으로 꿈속에서 자각의 순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다시 잠들기, WBTB. 한밤중에 알람을 설정해 일어난 후 15에서 30분 동안 꿈과 자각몽에 대해 생각한 뒤 다시 잠들어 보세요. 이 방법은 렘 수면 단계로 빠르게 들어가 자각몽을 경험할 확률을 높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각몽을 통해 창의적인 영감이나 심리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음악가는 자각몽 속에서 새로운 멜로디를 발견하고 깨어나 곡을 완성했습니다. 한 여성은 자각몽을 활용해 반복되던 악몽을 극복하고 현실에서도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꿈속에서 경기 전략을 연습하며 실제 경기에서 성과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처럼 자각몽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각몽을 경험하려면 인내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초반에는 꿈을 자각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연습과 올바른 방법을 통해 누구나 자각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속에서의 경험을 즐기고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각몽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펼쳐지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단순히 신비로운 경험을 넘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꿈을 꿀 때 단순히 스쳐가는 장면으로 넘기지 말고 그 꿈 속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꿈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디오북 챕터 5. 꿈과 현실의 경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꿈과 현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꿈은 허구이고 현실은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에는 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꿈과 현실의 경계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현실은 관찰자의 의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도 마치 꿈처럼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꿈속에서 경험한 강렬한 감정이나 이미지가 현실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꿈과 현실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꿈과 현실은 때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데자뷰. 특정 상황에서 이 장면, 어디선가 본 적 있어 라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이 꿈에서 미리 보았던 장면이 현실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의적 영감, 꿈에서 떠오른 이미지나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 꿈과 현실은 단순히 분리된 두 세계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감정의 잔상, 강렬한 꿈을 꾸고 난 후에도 현실에서 그 꿈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은 꿈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거대 철학자 플라톤은 현실 세계를 동굴의 그림자에 비유하며 우리가 보는 현실은 단지 진짜 세계의 반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꿈과 현실은 분리되지 않고 모두 무한한 의식의 일부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장자 촤angzi의 나비 꿈, 장자는 자신이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나는 꿈을 꾼 후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양자 물리학과 의식. 양자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세계도 결국 의식의 관찰에 따라 형성된다고 봅니다. 이는 꿈이 단순히 무의미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현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꿈에서 받은 암시가 현실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은 종종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무의식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감정과 행동의 변화, 반복적으로 특정한 메시지를 담은 꿈은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꿈속에서의 깨달음은 현실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몇 가지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꿈 일기 쓰기. 꿈과 현실 사이의 연결을 인식하려면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꿈에서 느꼈던 감정과 이미지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는 꿈속 메시지를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의식적인 상상 연습. 꿈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연습으로 상상을 활용해 보세요. 낮 동안 짧은 명상이나 시각화를 통해 원하는 현실을 꿈꾸듯 그려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각몽 경험하기. 꿈속에서 꾸밈을 자각하고 이를 현실과 연결된 창조의 장으로 활용하세요. 자각몽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질 때 우리는 삶을 더 깊이 탐구할 기회를 얻습니다. 꿈은 우리가 간과했던 내면의 감정과 욕구를 드러내고 현실은 그 감정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합니다. 이 두 세계를 연결하면 우리는 더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과 현실은 서로 분리된 두 세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의식의 두 면입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현실에 말을 걸어오는 방식이고 현실은 그 메시지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꿈을 통해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현실 속에서 꿈을 실현하는 경험은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디오북 챕터 6. 꿈의 활용. 내면의 진실을 찾아 현실을 변화시키다. 꿈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현실에서 무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감정, 갈등, 목표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 꿈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는 내면의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길을 잃는 꿈을 꾸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방향성을 잃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나침반을 찾고 현실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을 현실에서 활용하려면 먼저 꿈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꿈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꿈속 상징에 주목하기. 꿈은 상징적 언어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본 바다는 감정의 깊이를, 길은 삶의 방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현재 상황과 연결해 보세요. 감정 분석하기. 꿈속에서 느낀 감정은 꿈의 핵심 메시지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두려움,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이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 보세요. 반복되는 패턴 찾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억눌린 감정을 상징합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꿈을 현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꿈속 메시지를 현실의 행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꿈을 창조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꿈일기 작성. 매일 아침 일어난 후 꿈의 내용을 기록하세요. 꿈의 세부 사항, 감정, 상징을 적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의 메시지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 기반 시각화. 꿈에서 나타난 목표나 이미지가 있다면 이를 현실에서 시각화 연습으로 확장하세요. 꿈속에서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며 현실에서도 같은 느낌을 유지해 보세요. 실질적인 행동 계획 세우기. 꿈이 제시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꿈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찾는 장면을 본다면 이는 현실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놀라운 성장을 이룬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에디슨,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낮잠을 통해 꿈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속 영감을 현실로 옮겨 발명을 완성했습니다. 링컨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링컨은 암살 전에 불길한 꿈을 꾸고 그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꿈은 무의식의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예술가와 작가들, 많은 창작자들이 꿈속 장면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조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에서 솟아난 순수한 창조의 원천입니다. 꿈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꿈을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삶에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를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꿈 명상. 꿈에서 느꼈던 이미지를 떠올리며 짧은 명상을 해보세요. 이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꿈 목표 설정. 꿈속에서 느꼈던 영감과 감정을 현실의 목표로 전환하세요. 꿈에서 보았던 장면이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세요. 꿈 활용 대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꿈의 내용을 공유하고 그들의 해석과 관점을 들어보세요. 다른 시각은 꿈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현실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진실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 꿈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과 무의식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꿈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를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더 창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꿈은 단순히 수면 중의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과 연결된 메시지이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꿈을 통해 발견한 진실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다음 꿈에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최종 마무리. 꿈의 힘, 현실의 가능성. 이번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꿈이 단순히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과 연결된 강력한 도구임을 발견했습니다. 꿈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며 때로는 우리가 간과했던 진실을 드러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우리는 창조의 힘, 자기 발견, 그리고 성장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꿈의 본질. 꿈은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대화하는 방식이며 기억 정리와 문제 해결,
감정 해소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꿈과 무의식. 꿈은 무의식의 언어로 상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의 억눌린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창의력과 꿈. 꿈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혁신의 원천으로 예술과 과학의 세계에서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각몽. 꿈을 자각하고 통제하는 기술은 우리가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고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 꿈은 현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또한 꿈처럼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됩니다. 꿈의 활용. 꿈은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이를 통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꿈은 항상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주제였습니다. 꿈속에서 경험한 강렬한 감정이나 이미지들은 마치 내면의 나침반처럼 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떤 꿈은 나에게 도전 과제를 던졌고 어떤 꿈은 내가 잊고 있었던 목표를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현실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꿈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했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점은 꿈과 현실이 사실은 분리된 두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꿈속에서 우리와 대화하고 현실 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합니다.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비밀스러운 창구입니다. 꿈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현실에서 제약이 있더라도 꿈속에서는 우리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현실로 가져오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꿈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흥미로운 경험으로 넘기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상징과 감정을 탐구해 보세요. 꿈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잊고 있던 목표와 열정을 다시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꿈의 메시지를 현실로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하고 현실에서 그 꿈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꿈이 그리고 그 꿈이 현실로 만들어질 과정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꿈꾸는 삶을 응원합니다.